네, 반갑습니다. 제가 2016년도 6월 달에 이 자리에서 파송을 받고 이 오늘의 교회 J4U 예배를 이제 안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떤 예배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막 아까 찬양할 때는 별로 긴장이 안 됐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긴장이 되네요. 예. 저는 제가 준비해온 그거를 그냥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 J4U에서 새신자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2011년 공동체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하여 현재 13살, 11살 두 딸을 둔 가장으로 현재는 서초 D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2016년 단기 선교 TP 훈련을 받고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아프리카 DR 콩고에 가서 4년 동안 건축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코로나로 6개월 동안 락다운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사실 2배의 항공료를 지불하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보내시면 땅끝 어디라도 가겠다고 다짐하던 때라서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2020년 8월에 한국에 귀국하여 현재는 정림건축에 입사하여 다시 아프리카를 필두로 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이번 주 제가 하는 일 중에 케냐 복원 사업으로 화상 회의를 하는데 굿네이버스 현지 파견 필드 매니저가 J4U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서로의 비전을 나누던 임리나 자매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2004년도 초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읽고 지인의 소개로 이지선 자매를 알게 되었고 엄청난 불 속에서 살아난 지선이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사진 중에서 전신 나와 있는 그 분이 이지선입니다.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있습니다. 지선이가 이번 주에 주말에 교회에 한번 나오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지만 나가지 않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선이는 다시 한번 나에게 양재 온누리교회에 자신이 미국으로 떠나는 파송 예배에 나를 초대하였고 지선이의 권유로 J4U 예배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선이가 저를 처음 초대한 행사는 2004년 서빙고 J4U 전도 집회에 초대하였던 것이었고 저를 위해서 맨 앞자리를 마련해 놓았는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지선이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이 나를 J4U로 인도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나에게 예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지만 나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을 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이드나 마법의 지팡이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생활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직업을 통해 경제적인 필요와 자아 실현 등을 이룰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제 직업인 건축을 통하여 삶의 틀로서 건축이 각각의 개인에게 호흡과 같이 작용하며 삶을 버텨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에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2001년도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친구입니다. 수영 다이빙 연습 중 부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창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만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홍보를 통한 직업적 성공을 위해 방송 활동을 하였지만 건축가로서 이창순이 열악한 주거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개인적 좌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사용해 집을 지었습니다. 방송 이후 창순이는 새로운 주거 환경 속에서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경기도 군포에서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통학하여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센터에서 사고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을 위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건축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성공한 삶이 금전적인 충족만이 아닌 나의 이웃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온누리 청년부에서 해마다 아울리치를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한 복음 전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저에게 참 특별한 곳입니다. 2004년도 J4U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좌석마다 놓여진 아울리치 콜링을 위한 안내지에 이사야 61장 1절과 4절 말씀, 1절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4절 말씀은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폐허와 재건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건축가인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공을 위해 사용될 수도, 또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아프리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PT 자료 보면은,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을 그래서 제가 세 가지 J4U 청년들에게 세 가지 당부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누리에서 청년부로 활동하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맞는 것이, 내 믿음이 좋지 않아도 믿음 좋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나도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믿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인간적인 모습과 상황으로 갈등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 즈음에 읽었던 책 중에서 폴 폴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민운동가인데요. 그분이 아웃 오브 퍼버티라는 책에서 전 세계의 90%의 엔지니어는 10%의 부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나머지 90%의 부가 없는, 구매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누가 일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미신과 우상 숭배 등 타 종교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유독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강한 것 같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유일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종교 생활로서 주일을 예배에 참석하신다면은 큰 시간 낭비고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이란
세상적으로 성공과 명성을 갖는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그 그림 중에 콩고 박물관 그림 있습니다. 그거 이게 제가 DR 콩고 국립박물관이라고 해서요 3년 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은 건물인데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실물 모습입니다. 드론으로 사진을 찍었고요. 2019년도 말에 이 건물이 준공이 됐고요. 그 당시에 프랑스 매체 중에 아프리카를 기쁘게 하는 10대 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또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여기 요즘 청년들은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는 청년들이라 해서 제가 숫자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글에다가 올린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 조회수가 한 장은 210만이죠. 또 한 장은 180만인가요? 그렇게 붙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 사진을 막 보고 있고 저 아프리카를 보고 저 박물관을 보고 있는데요. 그들의 관심이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DR 콩고는 벨기에의 그 식민지 생활을 했고요. 벨기에는 식민지 기간 동안에 엄청 혹독한 그런 그 식민지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DR 콩고 사람들은 벨기에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 박물관에 그 DR 콩고 대통령 그 다음에 벨기에 국왕이 박물관을 방문해서 그 식민지 시절에 수탈했던 그 큰 빅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 빅 마스크 한 점을 반환하면서 식민지 시절 선왕들의 그런 폭정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일이 박물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건축이 꼭 우리가 하는 내가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